마켓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닥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과연 과열이냐, 더 갈 것이냐 자세하게 한번 진단해 보고요. 여러분들께 필요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SK 프렌즈 클럽 윤종빈 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고 수급도 조금은 오늘은 내고인 기간 모두 순매도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거의 4년 만에 돌파라고 하죠. 코스닥이 550선을 돌파를 했고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의 전문가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상승률 말도 상당히 좋아요. 먼저 네, 코스닥 맞습니다. 시장 윤 센터장님의 시각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코스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의 네. 그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예, 코스닥장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부분을 다시 좀 느껴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어야 되는 그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상황이지 않겠는가 싶은 그 생각인데요. 일단 오늘 지수가 이제 3포인트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자연스러운 어떤 이제 일종의 조정 조정이다.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좀 큰 그림 상에서 한번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 저점 작년도 12월 달에 475포인트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551포인트 수준에까지 올라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승률 자체가 워낙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진행돼 왔다라는 그 부담감이 분명히 좀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월봉상에서의 그 차트 흐름인데, 이 월봉상에서는 이거 얼마 안 올랐죠. 네. 이 부분이 이제 4년 동안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월봉상에서는 얼마 오르지 않은 걸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그 측면인데, 중요한 부분은 550 위에 안착을 하고 이게 레벨업이 되면서 600 혹은 더 나아가서 650까지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인데,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 여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일단 차트상에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기간 조정 끝에 현재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는 추세가 확실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저점을 계속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지수를 한 단계씩 올려주는 그런 어떤 이제 효과가 발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550포인트에 대한 그 돌파 도전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지금 네 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두들기다 보면 그 벽은 얇아지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이제 550이 뚫렸다 하는 그 측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이게 워낙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어떤 이제 플레이가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커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좀 과열이 됐다 싶으면은 그 열기를 좀 식혀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땡겨주고 하는 식으로 좀 계단식의 흐름을 좀 전개를 시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일단 주변 여건들을 놓고 보면은 아주 우호적입니다. 이 시장에. 첫 번째로 정부의 이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그 육성이 그렇죠.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다 하는 그 측면이고요.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일종의 좀 수혜를 계속해서 좀 받아 나갈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 여기에다가 거래소 시장이 워낙 좀 맥없는 그 흐름이 전개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내지를 못한다는 점이죠.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이제 매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 여러 가지 요인에서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되겠습니다. 4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고점이냐 아니면은 더 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윤 센터장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분위기 확 달아올린 주요 주체 기관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이런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 속에서 투자 기준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며칠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면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 지수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매수 규모가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장중에 좀 매도로 돌변하면은 지수가 또 바로
그 부분과 연동돼서 또 마이너스가 나오는 네. 그러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완벽히 지금 장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 측면인데 그만큼 이제 코스닥의 주요 업체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 자체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 상황이 아니고요. 전 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중소형주들의 상승 랠리 기조입니다.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그 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속에서의 어떤 이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은 당분간 계속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최소한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코스닥 시장의 매수,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주체를 기관으로 보고 해석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외국인 수급에 포인트를 두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기관이 팔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기관도 네, 함께 샀습니다. 심지어는 코스피 시장을 외면하면서도요. 기관 수급에 대한 해석은요? 약간 좀 외국인보다는 뒤늦게 좀 이 코스닥 열차를 탔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이 외국인들 주도하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같이 힘을 싣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기관이 미리 선점해 놓고 이 랠리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펀드 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쪽에서는 수익을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 펀드 운용하는 운용력들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 가지고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코스닥 쪽에 계속 좀 매매 흐름을 진행을 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요. 여기다가 뭐 시장 자체가 3년 이상 동안 충분히 쉬었다라는 인식도 좀 어느 정도의 좀 심리상에서의 안전판 구실을 하고 있는 그 대목이지 않겠느냐 싶고요. 여기에 정권 초기에는 코스닥 시장 강세가 두드러지게 연출됐었다라는 어떤 과거 데이터도 역시 기관들의 매수 흐름을 계속 부추기는 그 상황으로 좀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모멘텀 여러 가지 중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그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어느 정도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겠는데 이러한 어떤 이제 정부 개편과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한 차례 선 반영된 그 측면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선 반영됐기 때문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장이 좀 녹아들 수 있는 그 측면이 강하다라는 그 예의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ICT와 관련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힘을 받을 수가 있겠고 조만간에 구체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현재도 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 추세 자체를 더욱더 좀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지 되겠죠. 끝으로 어떤 종목들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면 좋겠다. 종목 위주로 압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바이오 진영이 상당히 좀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올 한 해 이쪽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쪽 진영에서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뭐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쪽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크로진이라든지 아니면 네. 시젠이라든지 혹은 뭐 CJ ENM이라든지 이런 예. 종목들의 경우는 꾸준한 그 추세를 유지를 시켜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공감 오늘은 코스닥 시장 집중 점검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SK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